자, 이번 시간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인데 특히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 수직 조건을 보통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활용으로 좀 이어져요. 그래서 자, 공식도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랑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것들을 무조건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가면 첫 번째 유형이 접점이 주어져. 자, 무슨 뜻이냐? 4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자, 2,1이죠.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이 0,0이고 자, 2,1이니까 자, 대충 2,1을 원위의 임의의 한 점 이쪽의 점으로 잡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하나 그어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접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2,1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기면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오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임의의 한 점을 잡을 거야. 뭐 여기를 잡읍시다. 2,1 그래서 0,0 영역이니까 대충 2,1을 자, 이쪽에 점으로 잡으면 자, 접선이 요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져서 요 접하는 거예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 그러면 44번하고 45번도 이제 비교해서 조금 알아놔야 되는데 자, 44번도 자, 위의 점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게 접점이란 얘기고 45번도 위의 점이란 말이 나오니까 접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서 외부의 한 점이 나오면 그냥 점 2,-1에서 즉 위의 점이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외부의 한 점이고 위의 점 이런 말이 나오면 접점이 주어지는 첫 번째 유형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4번하고 45번의 차이점이 뭐냐? 자, 역시 좀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얘는 중심의 좌표가 0,0일 때예요. C라고 할게요. 중심. 근데 얘는 자, 중심의 좌표가 0,0이 아닌 1,-2일 때입니다.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자,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또 나눌 수 있느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심이 자, 빵빵일 때랑 C가 중심이에요. 자, 0,0일 때랑 중심이 0,0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심이 0,0일 때는 우리가 공식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 공식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자, 요 경우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얘는 중심이 0,0이니까 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얘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좀 이따 다른 방법 어떻게 하는지 자, 얘부터 해보면 그러면 역시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공식 하나가 뭐냐? 첫 번째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되게 편해요. 그리고 상당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러면 2,1이 접점이기 때문에 얘가 x1이 되고 얘가 y1이 되는 거야. 자, 쉽게 말해서 x제곱 대신에 x1, x를 대입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x제곱 대신에 x1, x를 대입한다라고 보면 되니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놈이죠. 요 원에서 자, 이 점의 좌표가 2,1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는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반지름 제곱 그대로 써주고 5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y는 5가 됩니다. 자,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예로. 자, 다른 예야.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방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자,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가 4,3이라고 합시다. 자, 위의 점이죠.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러면 4,3일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x제곱 대신에 4x, y제곱 대신에 3y를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바로 4x 더하기 3y는 25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요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게 되면, 자, 이 점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요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4라고 주어져요. 그럼, 접점이니까, 자, 이게 x1이 되고, 얘가 y1이 되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더하기 4y는 5라고 해서, 이 x1x 더하기 y1a는 r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45번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얘는 중심이 빵빵이 아니야. 0,0이 아니란 얘기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다른 방법입니다. 뭐 상황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중심의 좌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4, 마이너스를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가 자 요 점을 4, 마이너스로 잡읍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위에서 자 이 점을 지나는 자 요렇게 생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요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접선도 직선이에요. 그럼 직선은 기울기하고 한 점의 좌표만 알면은 자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점 알죠?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기울기만. 자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자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왜 한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뭐 y 빼기 y1은 자 기울기 m에 보통 얘를 많이 쓰니까 x-xn 공식을 이용하던가 정 안되면 자 y는 뭐 mx 플러스 뭐 b로 둔 다음에 n으로 둘게요. mx 플러스 n으로 둔 다음에 자 기울기하고 한 점 하니까 뭐 연립해서 쉽게 구해내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얘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 공식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기울기인데 우리 접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점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 원의 중심 이게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기울기는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요 직선 있죠? 자, 요 직선을 만약에 L이라고 하게 되면 자, L의 기울기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자, 빼니까, 자, 2에서 얘를 뺄게요. 이 뒤쪽에 1, 마이너스에서 4,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1 빼기 4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니까 더하기 1이 돼.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면, 자, 당연히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한 점을 지나니까 y 플러스 1은 기울기 마이너스 3에 자 x 마이너스 4라고 해서 y는 자 마이너스 3x 플러스 11이라고 하는 자 기울기가 나옵니다. 아니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결론 나오죠.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접점이 주어진 경우, 자, 중심이 빵빵일 때랑 빵빵이 아닐 때, 자, 중심이 빵빵이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심이 빵빵이 아니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간단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수직 조건은 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자 구한 다음에 y1 y 빼기 y1 공식 직방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문제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
자, 정리하고, 자, 이번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랑 똑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역시 중심이 얼마일 때, 빵빵일 때. 요령 똑같아. 이 공식 이용할 수 있고, 자, 중심이 빵빵이 아닌 경우에는, 자, 얘랑은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데, 자, 이 방법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47번도 마찬가지. 중심이 얼마예요? 자, 얘는 중심이 빵빵일 때고, 48번은 중심이 빵빵이 아닐 때입니다. 자, 그럼 중심이 빵빵일 때는 어떤 공식이 있느냐? 자, 이 공식 조금 헷갈리는데, y는, 자, 이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원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가 있으면, 자, 기울기가 2래. 그럼 기울기가 2면은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양수인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 하나, 이렇게 접하는 접선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올 거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2개.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자, 기울기 주어져 있으니까 mx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야. 그래서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r하고 m을 바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풀마가 나온 이유는 뭐냐? 얘를 보면 알겠지만 얘는 자 플러스일 때 값일 거고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일 때 값이겠죠? y절편이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자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죠. 자 접한데 반지름이 2죠? r이 2고 기울기도 얼마래? 2래. 그럼 공식 그대로 써볼게. y는 몇 x? 자, 2x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r입니다. r에 2의 루트, 자, m제곱 플러스 1. 요 공식이. 그래서 바로 정답은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면서 플러스는 여기에 기울기, 아니, 여기에 접선, 마이너스는 이쪽에 접선. 그래서 자, 접선은 자, 큰 틀을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혔죠. 접선의 큰 틀을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접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을 때 접점에서 만약에 접선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접점이야. 접점에서 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접방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자, 뒤에 가서 이제 외부의 한 점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배우겠지만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진 거다.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던가 혹은 뭐 이쪽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던가 해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접선이 두 개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외부의 한 점도 마찬가지예요. 자, 외부의 한 점도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외부의 한 점은 말 그대로 원 밖의 한 점이죠. 자, 이 원 밖의 한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요렇게 생기던가 요렇게 생기면서 역시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자,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가 나오고 기울기나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경우에는 접선이 두 개씩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적으로 뭐 중심이 빵빵일 때 빵빵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이용하는 것도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하게 되면은 자, 딱 한 가지 푸는 방법. 자, 뭐 접점이 나오든 기울기가 주어지든지 간에 한 가지 풀이 방법은 뭐냐? 접선은 우리 처음에서 원의 직선관계에 관계에서 배웠지만은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하고 접하는 케이스죠. 접선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원이 하나 이렇게 그어지고, 자, 접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졌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무조건 D는 R입니다. D는 R을 이용하기만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이런 유형들 다 구별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접선과 직선과의 관계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을 때 D는 R을
기준으로 해서 D가 R이 되면 원하고 직선이 접하면서 뭐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렇게 두 점 요렇게 안 만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배웠죠. 그래서 접선은 무조건 D는 R을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D는 R을 이용하는 걸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심이 빵빵이 아니다 하게 되면 얘는 D는 R을 이용해요. 자, 48번을 봅시다. 그래서 접선은 되게 간단한데 단순하게 정리하면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 한 다음에 정리는 해줄게요. 자, 기본 유형은 방금 설명했던 겁니다. D는 R을 기본적으로 이용한다가 핵심이란 얘기야. 자, 48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직이래. 그럼 얘 기울기 얼마예요? 자,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은 우리 수직인 직선, 즉 수직인 접선은 바로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자, 얘는 중심이 중심의 좌표가 1,2이기 때문에 자, 빵빵 아니죠. 빵빵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고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중심이 빵빵이 아니면 어떻게 이용한다? 자, D는 R을 이용합니다. 자, 해보면 오늘 한번 그려볼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이렇게 있어요. 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얘 기울기 음수니까 뭐 이런 직선 하나 있겠죠. 이런 직선. 자,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직선에 뭐하고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자,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혹은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면서 접선이 요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수직이고 수직이고 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논리야. 그럼 당연히 기울기는 얼마다? 둘 다 기울기는 2다. 요 상태란 얘기야. 자, 해보면 기울기가 2죠. 그럼 우리 자, 쉬운 공식을 써봅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2x 플러스 자, b꼴로 합시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접선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b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첫 번째 요 단계로 두고 자, 두 번째 방법 없습니다. 얘는 D는 R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자, 원의 중심 얼마? 자, 1,2가 되고 요 원의 반지름은 3이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인 D가 반지름인 3인 R이랑 같다. 이걸 이용할겠죠. 자, 그러면 D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게 2x 빼기 y 플러스 b로 될 거고 자, 한 점 원의 중심이죠. 자, 1,2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바로 갈게요. 자, D 구하는 공식. 자, 바로 가면 루트 자, 5분의 자, 얼마야? 1,2 대입하니까 절대값 1 대입하고 2 대입하니까 자, 2 빼기 2 플러스 b가 되어서 자, 얘는 루트 5분의 자, 절대값 b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라고? 반지름이 3이랑 같다 해서 자, 이 결과물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절대값 b가 자, 3 루트 5가 되니까 당연히 b값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어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단계 자, 구하려고 하는 접방은 어떻게 돼? y는 자, 2x 플러스 마이너스 자, 3 루트 5라고 하는 자, 마지막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공식이 나오는 자, 두 가지 케이스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한 개가 나오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구별했어요? 중심이 빵빵일 때랑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빵빵인 경우와 중심이 빵빵이 아닌 경우 풀이 방법이 거의 비슷하죠? 자, 중심이 빵빵인 경우에는 얘도 공식 자, 접점이 주어질 때도 공식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이라는 게. 근데 빵빵이 아닌 경우에는 공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수직이라고 하는 간단한 조건을 이용할 거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는 무조건 뭐를 이용할 거다? D는 R을 이용합니다. 이 D는 R을 이용하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49번도 똑같아요. Y절편이 5래. 자, 이제 기울기 모르는 거죠?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라고 둘 거예요? Y는 자, mx 자, 플러스 5로 둘 거고, 그 다음에 접하는 직선, 자, 두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m 값이 몇 개가 나올 거다. 자, 얘가 두 개가 나올 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역시 자, 얘를 mx-y 플러스 5는 0으로 두고 요 원의 중심이 빵빵이죠? 요 사이의 거리 d하고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5죠?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이거 이용할 거야. 자, 그래서 자, 이제 테스트 문제를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자, 위에 점 나오죠? 근데 중심이 빵빵이 아니야. 얘도 위에 점 나오고 중심이 빵빵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자, 얘는 교점이죠? 교점이야 뭐 얘네 둘이 같다라고 두면 될 거고, 자, 교점 구하게 되는데 일사분면이니까 x의 값이 양수란 뜻일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교점은 바로 접점이 될 겁니다. 접점이 되는데 중심이 빵빵이겠죠? 그래서 교점 구하게 되면은 얘는 뭐를 이용할 수 있어요? 중심이 빵빵이니까 공식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 주어졌을 때 빵빵이니까 얘도 공식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중심 빵빵 위에 점 나와서 접선 역시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접한대. 뭐 접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중심이 빵빵이 아니잖아. 그럼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D는 R을 이용. 얘는 문제가 약간 결합이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이 외부의 한 점입니다. 외부의 한 점인데,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이제 앞에 1, 2번 유형, 이런 유형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한 점이에요. 자,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자, 얘는 중심이 빵빵이냐 빵빵이 아니냐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고, 얘는 공식이라는 게 없어요. 공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D는 R을 이용하는 거야. 그 좀 복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원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따른 겁니다. 자, 왜 복잡한지 한번 봅시다. 자, 한 점이야. 즉 우리가 뭐를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야. 자,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인데, 얘는 뭐 중심이 뭐 이렇게 빵빵이든 51번처럼 중심이 0,0이든 50번처럼 중심이 0,0이 아니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자, 얘는 50번이나 51번이나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얘를 한 점으로 하고 우리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y 플러스 1은 자, 기울기 m에 자, x-2라고 하는 접방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외부의 한 점일 때는 접선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서는 m값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한 점은 접선의 방정식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가 안 나오면은 자, 다른 하나가 x축이랑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상태에서 숨어 있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접방을 두 개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n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 자, 그대로 가봅시다. 어차피 d는 r을 이용할 거니까 자, 요 놈을 뭐로 바꿀 수밖에 없어. 일반형으로 mx y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접방이 하나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얼마예요? 자, 요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원의 중심이 자,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d죠. 자, d 구해보면 자, 루트 얼마?
자,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마일 콤마 2를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m 이 절대값을 씌우겠죠.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루트 자, m제곱 플러스 1에 얘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3m 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d야. 자,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이 루트 3입니다. 그래서 d는 r을 이용했어요. 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d는 r. 자, 여기까지는 자, 앞에 문제랑 조금 비슷한데 앞에 문제 즉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랑 차이점은 뭐냐? 걔는 간단한데 얘는 복잡하다는 차이점이 생겨요. 자, 계산해 보면 자,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요 놈을 곱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되고 루트 3에 자,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절대값이랑 루트를 없애는 동시에 없애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양변을 제곱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얘 제곱하니까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 제곱하면 루트가 날아가니까 3m의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얼마? 6m의 제곱 자 마이너스 6m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3m의 제곱 마이너스 3m 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네.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구하래? 접선의 기울기에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래죠? 그러면 요 놈의 두근 m이 두 개가 나오니까 하나를 m1 하나를 m2라고 하게 되면은 기울기 합이니까 뭐를 구하라? 얘네들의 합 m1 더하기 m2를 구할 거니까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 쓰겠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정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얘 꼭 복습을 하세요. 자, 2,-1에서 자, 접선의 기울기에 뭐 접선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냥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빵빵이든 빵빵이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외부의 한 점 문제가 나오면 알아야 될 건 뭐냐?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접선이 두 개가 나오고 D는 R을 이용할 거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자 직선의 방정식 공식 이용해서 M을 미지수로 뒀죠. 해서 일반형 바꾸고 이 원의 특징 알아내서 자 D는 R을 쓴 겁니다. 계산만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기울기 모르잖아. 외부의 한 점은 자 접선 몇 개 나온다? 반드시 두 개 나옵니다. 얘 중심 빵빵이고 반지름이 루트 5죠? 똑같아. y 플러스 1은 기울기 m에 자 x-3이 되어서 얘 표준형 고치면 일반형으로 고치면 mx-y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는 0이 되어서 자 요놈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바로 d 요 d가 얼마랑 같다? 루트 5랑 같다. 이거 계산하는 게 이제 조금 복잡한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뒤에 가면 테스트 문제 연습 많습니다. 여기 보면 59번이 기본적인 외부의 한 점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얘는 위의 점이죠. 60번은 또 위의 점이네. 빵빵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도 마찬가지. 0,이긴 하지만 얘는 이제 외부의 한 점. 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연습해보고 자, 얘 똑같아요. 얘가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똑같죠? y-0 기울기 m에 자 x-2로 해서 동일하게 mx-y-2m은 0이라고 둔 다음에 자, 둔 다음에 얘 완전 제곱식 고쳐서 중심의 좌표 얘를 보니까 2, 얘를 보니까 a겠네. 2, a 사이의 거리 d 구한 다음에 얘 필요한 거 반지름에서 d는 r을 이용할 거라는 거. 똑같아.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자, 53번은 이제 활용입니다. 자, 별별 하나 쳐놓고, 자, 활용인데, 자,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해보면, 자, 한 점이 있고 중심이 있는데, 자,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밖에 한 점이니까 뭐 임의한 점 뭐 대충 잡아볼게요. 4,5라고 잡았는데 이 4,5에서 자, 원에 근 접선이 두 개가 생기죠.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입니다. 보통 수직이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는데, 자, 얘는 약간 독특합니다. 자, 해보면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접선을 그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 접선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그럼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기겠죠? 그럼 이게 접선이에요. 접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 이게 직각이란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점의 좌표가 A가 되면서 얼마가 돼요? 4,5가 됩니다. 이제 중심의 좌표 얼마겠어요?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반지름 모르니까 반지름은 R.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지만,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요 길이하고, 왜? 외부의 한 점에서, 자,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외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요렇게 긋게 되면,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거리를 긋게 되면 얘도 직각이 되고 얘도 직각이 돼요. 그러면 얘도 직각이 되니까 당연히 얘도 직각이 되니까 얘가 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즉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인데 얘랑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길이가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네 변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되어버려. 그래서 얘는 무슨 방법을 이용할 거냐? 정사각형이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 안 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 자, 한 점을 그었는데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얘네들은 반지름으로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네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 쉬워집니다. 이 정사각형만, 자, 정사각형만 따로 그대로 떼어내 볼게요.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리고 이제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점의 좌표가 A가 되면서 4,5가 되는 요런 정사각형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이가 R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간단하죠. 그러면, 자, 얘를 C라고 하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돼요? 얘는 루트 2R이죠? 피타고라스를 쓰던가, 자, 1대1 대 루트 2가 45도니까, 1대1 대 루트 2를 쓰게 되면, AC의 거리가 즉,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2R이 될 거다. 이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즉, AC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2R이 된다. 얘를 이용할 겁니다. 이 정사각형의 특징이죠. 그럼 문제 되게 쉽죠.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 루트, 자, ES의 뱅그의 제곱이니까 4, ES의 뱅그의 제곱이니까, 자, 4, 그 다음에 6의 제곱이니까 36. 그래서 루트 얼마가 나와? 40. 그래서 얘는 2루트 10. 자, 요 놈이 뭐랑 같다? 루트 2R이랑 같다. 이거 풀어내면 바로 정답 나오겠죠. 양변 제곱한 다음에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똑같은 문제 있어요. 바로 이 문제죠. 자, 외부의 한 점에서 얘 근 두 접선이 수직이다. 뭐 이용한다? 정사각형이라는 특징을 이용합니다. 정사각형이라는 특징 이용해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얘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계산은 상당히 간단해요. 계산은. 자, 그 다음에 뭐 62번 공통접선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얘 이렇게, 자, 이 원을 1번 원이라고 하게 되면
자, 우리 1번 원, 자,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에요? 중심이 빵빵이고 얘는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 2번 원이라고 할게요. 자, 2번 원이 자, 요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0,2고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죠. 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요렇게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공통 접선처럼 안 보이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렇게 있으면 뭐 접선이 아마 뭐 요렇게 접하는 접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공통 접선이라고 합시다. 그림이 조금 그렇죠. 이거 공통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는 얘기야.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어차피 미지수가 A하고 B 두 개니까 여기에서 D는 R을 한 번 이용할 거고 여기에서도 D는 R을 한 번 더 이용하면 식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D는 R을 연습해라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답은 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도 역시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역시 잘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중심이 0,0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자,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점에서 자, 여기가 핵심이네. X축에 접하도록. 자, 우리 앞에서 축에 접하는 유형 두 가지 했죠.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경우 또는입니다.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경우. 두 번째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 얘는 1,4분면일 때 공식 있다라고 했고 얘는 그래프 그려서 원을 그린 다음에 상황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얘 결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자, X축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접해. 그러면 아 얘가 뭐다. 얘가 A, 얘가 B가 되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의 Y좌표인 B랑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될 거다. 이거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죠. 자, 접했을 때,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니까 일단 우리는, 자,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떤 상태냐. X축에 접하도록 했으니까 원이 하나 나오는데, 이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었죠. 접었다는 얘기는 이 원의 일부분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렇게 생긴 자 부분을 뭐로 갖는 호의 일부로 갖는 요렇게 생긴 원을 필요할 겁니다. 원이 안 돼버렸네. 그래서 얘가 원의 일부분이 되어서 요 놈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요렇게 생긴 원이 하나 될 거야. 원이 비슷하지가 않네. 다시.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이 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이 빨간색 원의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점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검은색이 원래 원의 일부분이죠? 근데 얘랑 얘랑 이렇게 접었다는 얘기는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두 개가 같으면 당연히 빨간색 모양의 원이랑 우리가 주어진 원이 똑같은 원이 된다는 얘기야. 크기가 똑같은 원이 된다는 얘기야. 크기가 동일한 원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반지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도 얼마가 된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이 지금 이 검은색 색깔의 원의 반지름이 지금 2죠. 그러면 이 빨간색 색깔의 원의 반지름도 2가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원의 중심 5니까 5에서 이 중심 5에서 이렇게 원의 반지름을 긋게 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요. 접었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요 놈이 2가 되고 반지름이 2죠. 요 놈이 1이 되고 요 놈이 1이 된다. 요 성질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럼 자, 지금 이 문제 핵심은 뭐냐? 이렇게 생긴 부분을 이렇게 연장해서 원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원하고 이 원의 자,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원을 구할 거야. 왜 빨간색 원을 구할 거냐? 우리 PQ를 지나는 직선. 자, PQ를 그러면 지나는 직선은 바로 뭐가 돼버려요? 이 빨간색 원하고 자, 주어진 원에 뭐가 돼요? 공통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원 두 개가 있으면 빼버리면 무조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이 빨간색 원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지름은 알았어.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원이 얘에서 어디에 접하는 거예요? X축에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빨간색 원의 상태만 간단하게 그려보면 빨간색 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X축에 얘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X축에.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구해라. 이 문제랑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바뀌었어. 이 빨간색 원의 성질만 끄집어내니까. 그러면 자, 또르르르 이렇게 긋게 되면 요 중심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자, Y좌표 모르는데 Y좌표 그냥 B라고 둡시다. 그런데 X축에 접하니까 이 B값이랑 Y값이 어때요? 반지름의 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따라서 B는 얼마다? 2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 문제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접힌 원의 문제가 나오죠. 접힌 원의 문제가 나오면 자, 핵심은 뭐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렇게 생긴 부분이 어차피 똑같겠죠. 똑같아서 이 검은색 부분, 요 검은색 부분은 이렇게 원이 확장이 되었으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부분도 요 빨간색 부분도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이 하나 형성이 되고 이 원하고 이 원이 동일한 크기. 그러니까 반지름이 똑같다라는 원이고 여기에서 접하니까 요 점이 중심이죠. 요 점의 중심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 점은 C는 마이너스 1,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니까 Y값이 2랑 똑같아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 반지름이 2인 원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그래서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얘는 좀 이해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저기 접선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활용까지 웬만한 거 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들으면서 꼭 저기 내용 숙지하고 문제풀이 할 수 있어야 돼요.